여러분 안녕하세요. 우파TV 한승훈입니다. 우파TV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컨텐츠 비교 시리즈. 사실 비교 2대, 3대 많이 해봤죠. 하지만 이렇게 5대 이상 모을 수 있는 채널이 많이 없습니다. 저희는 뭐 어때요? 1억, 2억, 3억, 4억, 5억 막 해가지고 드림카 SUV들, 그 다음에 슈퍼카들도 막 1억, 2억, 3억, 4억 모으잖아요. 이번에 타스만이 출시가 되면서 픽업 차량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도 원초적으로 야, 픽업 타스만이 지금 이 정도로 괜찮으면 다른 픽업들은 과연 뭐가 있을까? 우리가 픽업한다 그러면 렉서 스포츠카 한 정도밖에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출시해 있는 매력적인 픽업 차량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싹 모아놓고 각 픽업 트럭마다 장단점은 뭔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타스만을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타스만이 이번에 얼마에 출시했죠? 3,750만 원에 출시를 했고요. 옵션을 다 집어넣으면 보통 한 5,200에서 뭐 X 프로 같은 경우에는 5,500 정도까지 올라가거든요. 이 기준으로 나는 좀 더 가성비 있는 차를 사고 싶어. 렉서 스포츠카 3,100만 원부터 시작입니다. 풀옵션 때려도 4,400이면 사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가성비가 좋은 거죠. 그런데 이거 말고 그냥 타스만보다 조금 더 비슷하지만 가성비 있는 모델은 뭐가 있냐? 포드 레인저 있습니다. 포드 레인저 와일드 트랙. 이게 그 포드 레인저가 2개거든요. 와일드 트랙이랑 이제 그 랩터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와일드 트랙이 어떻게 보면 딱 맞아요. 얘가 이제 온로드 딱 모델이거든요. 오프로드 모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스만이랑 딱 경쟁하는 거죠. 타스만도 X 프로가 있잖아요. 근데 X 프로가 아니라 우리 익스트림, 온로드 주행에 맞춘 트림이 익스트림이에요. 근데 이 와이드 트랙이 6,350만 원이에요. 6,300? 근데 어떻게 비교가 돼? 이게 5,300이라며. 할인 들어가면 앞에 5짜리로 바뀝니다. 5짜리로 바뀌면 그래도 비교할 수가 있는 금액대가 되는 거고요. 조금 더 웃돈을 주더라도 다른 신차나 뭔가 좀 새로운 거, 미국 정통 픽업 트럭 타고 싶다! 쉐보레 콜로라도가 있습니다. 얘는 7,279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옵션을 이제 하이테크나 뭐 썬루프나 뭐 이런 사이드탭 집어넣으면 7,500 정도 되거든요. 7,500에 살 수 있는 미국 정통 픽업 트럭.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제 대중적이면서도 인기가 많은 픽업 트럭이 콜로라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일 비싼 녀석은 따로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25년형 지프 글래디에이터. 이거는 얘만의 개성이 너무 확실해요. 7,900만 원이거든요. 7,990인가? 딱 그런데 요즘에 지프에서 할인 정책 이제 안 한다고 했잖아요. 게다가 25년으로 바뀌면서 이게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릴 디자인 바뀌고요. 전방에 카메라 추가됐고요. 그냥 전방 카메라 추가된 게 아니에요. 워셔 로직이 있어가지고 이거 세척도 할 수 있고요. 바닥에 카메라 보이고요. 무엇보다 안테나, 25년이 되면서 안테나가 이 안쪽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실제 고객들이 원하는 거 다 개선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릴라 여기 그림 있잖아요. 요게 그 강성도 세지고 전파 방해도 없고, 진짜 지프 타는 분들이 무조건 해보고 싶은 이 고릴라 글래스로 바꿨어요. 게다가 다른 차들은 이 탑이 다 안 열려요. 근데 이 지프 글래디에이터는 이 탑도 다 분리가 되고, 게다가 이번에 25년으로 바뀌면서 피스를 되게 간소해가지고 그냥 몇 개만 딸깍딸깍 하면 이게 열립니다. 그리고 문짝도 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보면은 문 여는 도어 스위치가 중간으로 다 바뀌어 있는 거죠. 왜냐? 문짝 떼고 오픈하고 그냥 지 맘대로 다녀라. 그러니까 딱 보면 이 중에 비싸고 개성 있는 건 바로 이 지프 글래디에이터 25년형이다. 그런데 우리가 차를 구매할 때 개성만은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인 상황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일단은 각 차들만의 특징을 좀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타스만 같은 경우에는 2.5 가솔린 터보 엔진을 장착을 해왔습니다. 일단 마력은 281마력에 43토크, 연비는 8.6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디젤 엔진이 아니네. 처음에 이 타스만 나올 때 디젤 엔진 나오냐, 3.0 달고 나오냐, 이거 모하비 그 들어갔을 때 V6 그 있잖아요. 그거 넣어달라 했는데 그게 환경 규제나 수출을 또 생각한다면 그 규제를 맞출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하비를 단종시키고 얘 내놓은 건데, 저도 그 주행했을 때 모하비만의 그 특유의 그 감칠맛 나는 그 묵직함 좋은 거 알죠? 근데 아니에요. 2.5 가솔린밖에 없어요. 가솔린만 하기에는, 왜냐면 이게 2.5 가솔린은 좀 가랑가랑 갈리는 소리가 나거든요. 이거 너무 디젤 엔진이 가고 싶다. 2.2 디젤 가격도 제일 싸. 가격도 3,100만 원에서 4,400이면 풀옵션이다. 얘 2.2 디젤이거든요. 202마력, 45토크. 심지어 저기 그 타스만보다 이 정도 토크가 더 높아요. 게다가 연비는 리터당 10.3이에요. 디젤이기 때문에 기름값도 싸죠. 연비도 좋죠. 게다가 출력도 부족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또 만든 지 오래됐잖아요. 만든 지 오래됐다 보니까 고장 날 것도 없어 이제. 하지만 이거 좀 그렇다. 나는 그래도 미국 스타일에 뭔가 좀 다른 거 타고 싶다. 2.0 디젤
포드 레인저에 들어가 있는 이 엔진은 205마력에 51 토크예요. 렉서 스포츠 칸보다 거진 8마력 정도가 더 높고 연비는 10.1. 연비는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토크가, 그러니까 이 픽업 차량들은 토크가 진짜 중요해요. 적재함에 물건 싣고 막 이러다 보면은 이게 차가 좀 잘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토크가 51이에요. 연비도 10.1 정도면은 나쁜 연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출력이 좀 다른 거죠. 요거 다 대안이 될 수 있죠. 하지만 나는 디젤에가 달달달달달달 그러면 싫다. 가솔린 갖고 와! 7,200만 원에 314마력인 여기 또 열어야겠네요. 아우. 근데 얘는 그나마 이게 보닛이 좀 가벼워요. 아까 저 포드 레인저는 죽을 뻔했거든요. 아우, 졸라 무겁네. 이 미국 차들이 다 이래요, 이게. 아우. 네, 좀 가볍습니다. 314마력 2.7 터보 엔진, 심지어 54토크예요. 디젤보다 토크가 더 높아. 연비는 이제 8.1로 아까 이 타스만이 얼마나 했어요? 8.6이었죠. 타스만에 비해 마력은 거의 한 60마력 정도 더 높고 토크도 10마력 이상 높은데 연비가 0.5밖에 차이가 안 나요. 콜로라도 사면 되지 않냐 했지만 콜로라도는 타스만에 비해 2천만 원이 더 비싸다. 2천만 원이. 그러니까 급이 다른 차다. 그런데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이런 LED 막 좀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방향지등 벌브입니다. 벌브. 말이 돼! 말이 됩니다. 이 콜로라도 하시는 분들 이거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근데 그리고 이번에 많이 바뀌었어요. 얘도 전방 카메라 또 추가되고 기능들 싹 다 바뀌고 완전히 그냥 풀체인지급으로 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상품성을 이제 충족을 하는 거죠. 게다가 이전 콜로라도는 5천만 원대부터 시작하는 게 그때 좀 재고도 있었고 할인도 받았고 트림이 좀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번에 들어오는 시종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트림이 G7-1이라 해가지고 최상의 트림만 들어옵니다. 미국에서 인기가 워낙 많아가지고 우리나라의 물량을 잘 안 빼줘요. 그냥 살라면 사고 말라 말아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상품성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거 엔진은 왜 안 열었냐? 이렇게 여는 겁니다. 3.6에 284마력에 36토크입니다. 얘는 유일하게 다른 차들은 다 싹 다 4기통이거든요. 6기통이에요. 연비가 6.5예요. 아까까지는 8자에 11에 뭔가 조금 좀 가성비와 뭔가 그런 금액적인 거랬는데 7,990만 원에 갑자기 연비가 6 이러니까 뭔가 다른 감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프 글래디에이터를 사려고 하는 분이 가격 때문에 연비 때문에 이 차를 산다? 아닙니다. 애초에 살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차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오프로드 차량들은 최저지상고가 또 중요해요. 최저지상고 같은 경우에는 타스만 기준으로, 그러니까 익스트림 기본이 231이고요. 여기에 만약에 오프로드 전용 트림인 엑스프로라면 252까지 최저지상고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레인저 같은 경우 와이드 트랙이 230이에요. 지금 얘가 딱 230이거든요. 231, 232,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와이드 트랙 말고 오프로드 전용인 랩터로 가면 283까지 최저지상고가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진짜 오프로드 특화되어 있는 거예요. 타스만도 251까지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는 좀 더 드라마틱한 변화는 타스만보단 포드 레인저가 조금 더 확 바뀌고요. 칸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203이에요. 근데 이제 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튜닝이 너무 많이 있어요. 진짜 이게 차고 높이는 거나 이게 워낙 많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으로 좀 더 바꾸려면 스포츠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205입니다. 얘는 오프로드 전용 트림이 없기 때문에 기본 205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프 글래디에이터 같은 경우에도 250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기본은 엑스프로랑 똑같은 높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근데 이거는 최저 지상고고요. 여기에 또 하나 이제 이런 오프로드 차량들, 픽업 차량들의 또 특징 뭐예요? 도강 능력, 도하. 그러니까 이 물에 얼마나 담길 수 있냐? 지프 글래디에이터가 90cm로 가장 높습니다. 근데 이거 픽업 중에 리비안이라고 있어요. 리비안 전기잖아요. 걔가 한 1m 되거든요. 가장 높고 이 지프 글래디에이터 25년형이 90으로 나름 높은 편에 속합니다. 아니, 이거 최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G바겐 전기차 그때 그 EQ 테크놀로지 걔도 90인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80인가 90인가 그 정도 되고, 쉐보레 콜로라도랑 타스만이 80이에요. 포드 레인저가 이 와이드 트랙은 650, 그러니까 기본이고 여기에 랩터가 850. 그러니까 조금 더 높아요. 확 차이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차체 그 지상고가 높아지니까 기본적인 도강 능력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칸은 50cm, 그러니까 500입니다. 기본이죠. 차 길이나 크기를 보면 어때요? 저는 오히려 렉서 스포츠칸이 가장 길지 않나 생각이 있는데 막상 이렇게 세워놓고 보니까 다부진 느낌은 지프 글래디에이터가 좀 다부지거든요. 그 타스만도 마찬가지로. 근데 재미난 건 가장 긴 건 지프 글래디에이터가 5.6m로 가장 깁니다. 나머지 애들은 그냥 5.4m, 5.4m, 5.4m 비슷해요. 그리고
포드 레인저만 5.3m로 가장 짧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사실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요. 또 적재함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자, 한번 문 열어볼까요? 자, 이렇게 하나씩 열어볼게요. 어우, 이게 왜 이렇게 확 내려가지? 오우, 씨. 뭐야? 확 내려가네? 자, 그리고 타스만, 쉐보레 콜로라도, 그리고 지프 글래디에이터, 그리고 이거 커버 전동 아닙니다. 자동이에요. 이걸 빼가지고 끼는 건데, 어찌됐든 트렁크의 공간은 칸이 가장 넓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딱 봤을 때 지금 이 트렁크 이 적재는 사실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 우리나라에 맞게끔 뭔가 이런 적재함과 이런 롤바 같은 거 많은 거는 사실 국산차가 더 좋기는 하죠. 뭐 예를 들어 렉서 스포츠카 같은 경우에는 커스터마이징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재미난 거는 여기 기능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쪽에 이제 그냥 순정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인버터 같은 거 이렇게 튜닝, 그러니까 옵션 해가지고 추가하면 되지만 200W가 끝이에요. 사실 튜닝하면 2000까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캠핑카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게 렉서 스포츠 칸이다. 그 다음에 이제 포드 레인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두 개 있어요. 이건 시거잭으로 연결하는 거고, 하나는 콘센트인데, 이 시거잭으로 연결하는 거는 190W, 그러니까 한 200W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요 콘센트로 하는 거는 400W. 이 픽업이 사실 미국에서는 상남자들이 타는 차거든요. 막 근육 영화들이 막 뒤에 막 아이스박스 같은 거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맥주도 마시고 막 이러는데, 400W 밑에 막 200W면은 출력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근데 타스만 여기 콘센트가 이제 고급스럽게 이제 커버 두 개로 해가지고 이게 딱 고정까지 되거든요. 다른 거는 그냥 보면은 레인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걔가 뭔가 좀 고정이 안 되잖아요. 근데 타스만 같은 경우에는 고정까지 되지만 얘는 200W다. 그리고 미국 픽업 트럭은 기본 베이스가 다 400W예요. 얘도 여기 지금 400W짜리 있거든요. 좀 차이점은 좀 더 편한 거나 뭔가 이렇게 기능이 많은 거는 이 콜로라도, 요거 얼음 같은 거 집어넣고, 그다음에 맥주 같은 거 넣고 막 이러면, 그리고 실제로 물 빠지는 배수가 있기 때문에 물 빼고 나중에 이제 물 이렇게 퍼내지 않아도 돼요. 자동으로 다 빠집니다. 이런 기능들. 그다음에 인치 쓸 수 있는 것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콜로라도의 뭔가 좀 장점이다. 자, 그다음에 줄자로 길이 한번 재보죠. 길이는 153 정도 됩니다. 쉐보레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157. 그다음에 타스만 같은 경우에는 149. 포드 레인저 같은 경우에는 100, 거의 60. 렉서 스포츠칸이 제일 길기는 해요. 여기 지금 여기 트렁크도 그렇고 보면은 160. 비슷하네요. 견인 능력은 사실 비슷합니다. 이 지프 글래디에이터 3.5톤이에요. 그 다음에 견인고리도 이렇게 튼튼하게 되어 있고, 이게 발판이 여기 밟고 올라가라는 건가? 여기 밟고 올라가는 건가? 좀 애매하다. 콜로라도 3.5톤입니다. 게다가 이 머플러 팁, 이거 사실 다 이거 한미 FTA 때문에 들어온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 인직이었으면 인도 쪽으로 배기구가 되어 있으면 인직이 안 나요. 근데 이것도 사실 픽업 트랙의 멋이죠. 타스만도 3.5톤까지 견인이 됩니다. 자, 와일드 트랙은 3.5톤까지 견인이 되고 랩터가 2.5톤으로 좀 더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렉서 스포츠칸 같은 경우에는 3톤입니다. 2열의 공간을 궁금해하실 거예요. 렉서 스포츠칸 기본적으로 휠베이스도 길고 공간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편의 기능들이 많이 없죠. 수납함도 들어갔지 않고, 열선 시트는 있긴 있지만, 그 다음에 2열 이제 시트도 등받이가 접히는 건 아닙니다. 단 등받이 각도를 접어서 수납함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그냥 가장 기본 베이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포드 레인저예요. 포드 레인저도 보시면 생각보다 뒤에 공간이 넓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생각보다 넓지? 그리고 이 시트의 착자감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제가 포드 이 차들 타보면서 느끼는 게 생각보다 차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비자분들 미국 차에 대한 그 인식이 막 그렇게 좋진 않아서 이게 뭐 좋을까 하지만 생각보다 좋습니다. 특히나 픽업 트럭은 포드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거의 그냥 근본적인 교과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손잡이도 되게 재밌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레버 형태로 안쪽에 들어가 있는데 디자인도 깔끔하고 공간도 넓고, 밑에는 보시면 C타입 단자와 USB 포트, 그리고 여기도 400W짜리 인버터가 실내에 있습니다. 포켓 주머니가 중간에 있고, 타스만은 보면은 사실 공간으로 따지면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사실 이게 뭐 공간 엄청 차이 난다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조금 편의 기능은 차이가 있죠. 일단은 열선 시트 3단계로 조절이 되고, 슬라이딩 시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30도 각도 등받이가 눕혀집니다. 시트 포션은 생각보다 높고 시트도 되게 푹신푹신해요. 지금 천연 가죽이 아닙니다. 인조 가죽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보면은 여기 수납함도 있고 포켓 주머니, 이런 아이디어들은 사실 기아 타스만이 가장 뛰어나요. 메쉬 타입의 헤드레스트도 그렇고. 자, 이제부터 진짜 정통 미국 픽업 트럭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매트도 보면은 고무 매트로 되어 있죠. 플로어 매트, 그러니까 좀 세척이 쉬운 매트 되어 있고요.
공간도 솔직히 보면 어때요? 뭐 엄청 드라마틱한 차이 나진 않잖아요. 공간 꽤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컵홀더가 4개나 있어요. 앞쪽에 2개, 뒤쪽에 2개. 그리고 C타입 단자와 USB 포트도 있고 여기에 보면 실내 인버터가 또 하나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중간에 유리가 열려요. 그래서 안쪽에 뭐 물건 적재했을 때 해도 되고, 사실 이 유리가 어떤 때 많이 쓰냐면 뒤에 이제 강아지 태울 때 이제 강아지 약간 좀 숨구멍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도 많이 하고, 여기 물건 빼기에는 이게 손이 잘 안 닿아요. 여기 보면은 손 안 닿죠. 그러니까 물건 빼기에는 솔직히 좀 이거 오버하고 그냥 환기용이나 그냥 진짜 강아지 태웠을 때 강아지 약간 좀 숨 쉴 수 있게 그런 용도로 좀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열선 시트가 없네요. 대신 이 안에 수납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사실 픽업 트럭 여기다가 총 같은 거 여기다 숨겨놓잖아요. 지프 글래디에이터. 사실 지프 글래디에이터도 보시면 여기 밑에 수납 공간이 얘는 커버까지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좀 트레이로 해가지고 나눠놨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지프 글래디에이터 보면 차가 그러니까 고급스럽다기보다는 진짜 실용적이다. 그러면서 이 개성을 진짜 살렸다. 이거 다 열려요. 뒤에까지 이거 다 피스 다 열리고 이 문짝도 거의 지금 90도 각도로 열리죠. 이 타스만이 이거 따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80도, 그러니까 80도까지 문이 다 열립니다. 그러니까 오픈이 완전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도 빼는 것도 안에 보면은 뭐 이렇게 고리 같은 거 간단하게 좀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거 몇 개 풀면 그냥 다 풀리거든요. 뭐 사실 근데 이거 문짝 풀리면은 이거 볼트 이거 자국 때문에 싫어하는 분들도 꽤 있지만 진짜 지프는 볼 때마다 느끼는 게 개성이 정말 너무 강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거 매트도 고무 플로어 매트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면은 400W짜리 인버터가 실내에 콘센트가 또 있죠. 그러니까 미국 픽업들은 이 실내랑 외부랑 400W가 기본 베이스예요. 게다가 밑에 이제 수납함도 있고 여기 보면은 송풍구도 되게 재밌죠. 그리고 창문 여는 도어 버튼이 여기 있어요. 왜 여기 있을까요? 이거 문짝 뗄 때 이거 창문 여는 거 같이 빠지면 안 되니까 따로 빼놓은 거죠. 그리고 지프는 천연 가죽입니다. 그러니까 비싼 값을 충분히 해요. 자, 가장 먼저 렉스터 스포츠 칸부터 타보도록 하죠. 자, 일단 렉스터 스포츠 칸 같은 경우에는 픽업이지만 픽업 같지 않은 승차감과 주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픽업이라면 승차감도 안 좋고 뭔가 되게 좀 투박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투박하고 승차감이 안 좋긴 합니다. 근데 렉스터 스포츠 칸이 다른 픽업들과 비교했을 때는 나름 승차감이 편한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좀 노면은 안 좋은 곳을 지나가도 그나마 좀 무난한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픽업치고는 승차감이 굉장히 편한 편이에요. 근데 2.2 디젤 그리고 이런 실내 인포나 이런 걸 보면 되게 약간 좀 올드하죠. 지금 나와 있는 차들과 비교했을 때도 좀 투박하네. 물론 픽업 다른 차량들도 막 이렇게 화려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렉스터 스포츠 칸보다는 조금 더 화려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가격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렉스터 스포츠 칸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가성비를 위해서 차를 구매하거든요. 그러니까 3천 후반이면 사실 렉스터 스포츠 칸을 구매할 수가 있어요. 그 가격대로 차를 본다면 사실 인포 이것도 다 개선된 겁니다. 터치 공조기 이것도 다 개선이 된 거예요. 그리고 2.2 디젤이라서 이게 뭐 단점이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이 차 되게 오랫동안 만들었어요. 그리고 2.2 디젤이기 때문에 200마력이긴 한데 45토크라는 출력을 보여주면서 공인 연비는 리터당 10 이상 나와요. 디젤이기 때문에 연비가 실제로 유지비가 저렴하죠. 게다가 2열 공간도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이 차 크기를 생각을 한다면 이 정도의 이 가격? 그러니까 잘 팔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준 베이스라고 사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옵션으로 아쉬운 거는 메모리 시트도 없고 파워 윈도우도 운전석만 파워 윈도우고 2열과 조수석은 열고 내리는 거 수동입니다. 그 다음에 이중 접합 유리도 빠져 있죠. 그리고 사실 뭐 서라운드 카메라도 사실 없고 후방 카메라도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냥 기본이기 때문에 가격을 생각해서 감안을 하죠. 자, 그리고 제가 가장 사실 개인적으로 주행하면서 놀랐던 건 바로 포드 레인저 이 차량이에요. 사실 진짜 기대 안 했는데 생각보다 승차감도 편하고요. 얘가 토크가 52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토크도 높다 보니까 주행 느낌도 부드럽고, 그러니까 픽업 트럭이 사실 부드럽다는 표현이 안 맞거든요. 근데 이 픽업 탈 때 부드럽다라는 거는 힘이 넘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갑자기 차선을 합류할 때라든지 내가 어떤 차를 추월해야 될 때 악셀을 딱 밟았을 때 튀어나가는 이 힘 자체가 되게 뛰어납니다. 연비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차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이 연비, 얘가 공인 연비가 10.1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렉서 스포츠 칸과 비교했을 때 0.5 정도밖에 안 나고 타스만보다는 리터당 한 1.5km 정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비 좋죠. 게다가 기름값도 휘발유에 비해서 1,200원 싸죠. 게다가 힘도 타스만에 비해서 얘가 사실 2.0 디젤 엔진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악셀을 밟았을 때 반응과 이런 출력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간 끝까지 쭉 밀어주는 힘은 마력의 한계 때문에 약간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기는 해요. 막 엄청 확 나가는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짧은 구간에서 파워풀하게 가속했을 때는 와이드 트랙의 이 마력이 사실 무시 못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와이드 트랙이잖아요. 오프로드 전용은 아니다 보니까 전체적인 주행 느낌도 꽤나 부드럽습니다. 승차감도 부드럽고 가족들과 함께 레저 스포츠 활동용으로 샀을 때 만족도가 나쁘지가 않아요. 아까 가격이 얼마였어요? 6,350만 원이랬잖아요. 여기에 할인을 받아서 앞에 5짜리로 바뀌고 그럼 5 정도 생각을 하면은 이거 생각보다 타스만의 대안이 될 수 있겠는데 생각이 든 거죠. 게다가 세로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서 애플 카플레이 되거든요. 디스플레이 좀 이렇게 사용하는 게 온도기 불편하면 이 레버로 되게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볼륨 조절도 되게 직관적으로 사실 되어 있죠. 열선 들어가 있고요. 통풍은 없네요. 그리고 오토홀드는 그래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액세서리 킷 있는 줄 알았더니 없네요. 얘도 되게 승차감 부드러운 편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 포드 레인저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 아까 같이 방지턱이 좀 높거나 뭐 요철이나 좀 이렇게 큰 충격들 있죠. 댐퍼의 충격이 딱 들어와가지고 막 요동칠 때 있잖아요. 근데 다른 차들은 픽업은 다른 바디온 브랜드들은 막 이렇게 출렁출렁 해가지고 충격을 빡 받아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포드 레인저는 이 댐퍼로 딱 들어오는 그 충격을 부드럽게 좀 상쇄시켜줘요. 그냥 진짜 데일리랑 레저 스포츠 활동으로 금액대 생각을 해서 산다면 포드 레인저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보면은 서라운드 되어 있지만 카메라 화질이 그렇게 막 뛰어나거나 그러진 않죠. 그래도 그냥 좀 솔직한 얘기로 뭐 왜곡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그냥 무난하다 생각이 들어서. 자, 아까까지는 우리가 디젤 차들을 탔다면 이제는 가솔린으로 바뀌었습니다. 2.5 가솔린이고 사실 타스만이 출시를 하면서 일반적인 소비자분들도 픽업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타스만이 사실 5천만 원대라면 다른 대안이 뭐가 있을까? 금액이 낮은 차로는 넥스터 스포츠카가 있을 수 있고 비슷하거나 조금 비싼 건 포드 레인저 와이드 트랙이 있을 수 있고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준다 그러면은 콜로라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단계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타스만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조용합니다. 우리가 아까 탔었던 차들은 디젤이잖아요. 그래서 디젤 엔진 특유의 멈췄을 때 특히 이제 미국 차들은 그 엔진 부조화가 좀 있어서 가만히 있어도 다다다다다 떨려요. 디젤 엔진이 같은 데 떨리는데 더 떨려요. 가만히 있어봐 다다다다다 떨리고 소음 들어오고 물론 이게 주행했을 때는 좀 낫지만 약간 가만히 있을 때 그 나는 그 소음과 이런 것들이 조금 단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나 디젤 싫어 가솔린 살래 해서 가솔린으로 일단 나온 게 바로 2.5 가솔린입니다. 저도 좀 아쉬운 게 3.0 모하비에 있었던 엔진을 좀 사용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좀 있지만 일단은 2.5 가솔린 엔진이면서도 연비가 8.6 물론 그 연비가 지키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제 한정적으로 타기 때문에 뭐 테스트하고 해서 연비가 안 나오는 것도 있지만 픽업이 연비로 타는 차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젤을 더 선호하는 분들도 있어요. 연비를 생각하면 이제 가솔린이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비싸기도 하고 디젤에 비해서 연비도 좀 안 나오긴 합니다. 허나 조용하다. 물론 여기서 반대예요. 디젤은 가만히 있을 때 시끄럽지만 이 가솔린 엔진은 이게 악셀을 밟았을 때 약간 찢어지는 듯한 이 엔진 소리가 실내로 많이 유입이 돼요. 앞에 이제 그 흡음재가 추가가 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소음에 대한 아쉬움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사실 옵션이나 뭐 센터 트레이 공간 이런 넓은 거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픽업들 중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대중분들이 봤을 때는 접근하기 좋은 차가 타스만이긴 합니다. 승차감도 편하고. 자, 그리고 가끔 촬영 장비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인스타 360 에이스 프로 2 제품을 사용을 하는데 8K 30프레임까지 지원해 주거든요. 그 다음에 보통 이거 화면을 보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인스타 에이스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내가 셀카처럼 찍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157도의 초광각 뷰이기 때문에 차 안이 훤히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유튜브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실내 촬영 장비로 인스타 360 에이스 프로 2 사용하시면 돼요. 게다가 우리가 이전에 그 지프 글래디에이터 촬영했을 때 인스타 360으로 찍었거든요. 근데 야간이었기 때문에 인스타 360으로 일부러 찍었어요. 왜냐면 밤에 그 화질이 막 깨지거든요. 근데 인스타 360 같은 경우에는 저조도 환경에서도 화질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촬영 장비로서 인스타 360만한 장비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카메라 관심 있는 분들은 인스타 360 카메라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타스만은 완전히 트림을 나누면서 좀 조절을 해놨어요. 예를 들어 익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온로드에 완전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타이어나 그리고 세팅 지금 엑스트랙도 없거든요. 그래서 온로드에 좀 맞춰져 있는 차고
엑스프로 같은 경우에는 엑스트랙도 들어가 있으면서도 온로드가 아닌 오프로드에 특화되어 있는 차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좀 색깔 자체가 다른 차인 거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카메라 화질도 굉장히 진짜 화질 진짜 좋은 거예요. 서라운드 뷰 카메라에 그다음에 이제 원격 스마트 주차 있어가지고 차 앞뒤로 빼는, 다른 차도 없어요. 앞뒤로 뺄 수 있는 편의 기능들도 들어가 있고, 디지털 키2, 빌트인 캠, 디지털 룩밀러, 이런 기능들이 압도적으로 좋은데, 자, 우리가 이런 옵션 말고 차량의 근본적인 걸 생각을 해본다면 콜로라도는 좀 다릅니다. 콜로라도는 일단 이 비싼 값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타스만보다 2천만 원이 다 비싸요. 풀옵션 기준으로 해도 2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물론 해외에서 들어와서 비싼 것도 있겠죠. 근데 이 콜로라도가 해외 가격, 그러니까 미국 북미 기준으로 비교해도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생각보다 꽤 저렴하게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들어오는 거는 G7 트림이라 해가지고 가장 최상위 트림으로 들어와 있고, 옵션도 기본으로 웬만하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옵션 값을 사실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자, 악셀을 밟았을 때 다른 차들과의 차별점이 느껴지시나요? 렉스턴 스포츠칸, 포드 레인저까지는 디젤이었기 때문에 이 사운드에 대한 느낌이 그렇게 막 썩 유쾌하거나 듣기 좋은 사운드는 사실 아니었죠. 그리고 2.5 가솔린 터보인 타스만 역시도 이렇게 달렸을 때 사운드가 찢어지면서 듣기 싫은 사운드였지만, 콜로라도는 어때요? 뭔가 6기통 사운드의 파워풀한 엔진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게다가 마력도 314마력의 가장 높은 출력이에요. 그리고 연비도 8.1로 생각보다 연비가 타스만이랑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0.5 정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 정도면은 실주행에서 다 커버가 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거죠. 게다가 토크, 아까 타스만이 얼마나 했어요? 43이라 그랬잖아요. 43 토크. 얘는 54 토크예요. 토크가 뭐가 중요하냐면, 자, 좀 짧은 구간에서 아까도 우리가 디젤 차들의 토크감 이랬잖아요. 렉스턴이랑 포드 레인저보다 좀 더 뛰어난 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력도 300마력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악셀 밟았을 때 쭉 밀어주는 이 고속의 파워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행에 대한 퍼포먼스는 개인적으로 콜로라도가 가장 압도적으로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승차감 역시도 그렇게 막 통통 튀거나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행했을 때도 가족들과 함께 타기도 나쁘지 않아, 출력 부족하지 않아, 옵션도 있을 만한 거 다 있어. 게다가 이런 정말 필요한 옵션들, 창문 4개 한 번에 열어주는 거, 물론 올릴 때는 운전석 자동이고 나머지는 다 수동입니다. 게다가 보스 사운드 스피커까지 들어갑니다. 열선 통풍도 이렇게 직관적으로 따로 빠져 있어요. 게다가 아까 포드 레인저는 좀 더 이렇게 큰 충격, 댐퍼에 충격이 들어왔을 때는 좀 걸러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쉐보레 콜로라도는 조금 실내로 이런 충격들이 유입이 됩니다. 반대로 이런 잔진동은 꽤 다 잘 걸러줘요. 똑같은 코스를 지금 계속 주행을 하다 보니까 더 차이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대신 잔진동이나 이런 거는 콜로라도도 되게 잘 걸러준다. 자, 그다음에 카메라도 보면은 왜곡 조금 있기는 있는데 그 화질도 나쁘지 않고, 카메라는 각도가 지금 보면은, 자, 앞, 뒤, 하부도 이런 식으로 앞, 뒤, 사이드, 언더바디, 앞, 뒤, 전면, 후면 카메라가 제일 많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으로. 자, 그리고 우리가 가져온 픽업 차량들 중에서 가장 평가가 의미 없는, 어찌 보면 호불호가 가장 안 타는, 어차피 살 사람들이 정해져 있고 개성이 확실한 차, 이 차입니다. 지프 글래디에이터. 지금 우리가 다른 차들은 승차감이나 뭐 주행감, 편의 기능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지프 글래디에이터는 조금 성향이 다릅니다. 오히려 불편하고 이런 좀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좋아하는 분들이 타는 차다 보니까 애초에 평가를 좀 다르게 해야 돼요. 이 차에 바라보는 시선은 다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지프 글래디에이터는 일단 카메라 잘 안 보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오프로드 차가 갔다 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조금만 움직여도 차가 거의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오프로드 차들은 핸들이 되게 예민하거나 그러면 돌 같은 거 지나갈 때 이 스티어링 휠이 확 꺾이면서 부상의 위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이 되게 예민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조금만 움직이면, 자, 이 정도 움직였는데 차가 거의 안 움직이고 갈 정도로 크게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티어링 휠이 예민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지금 우회전하는 코스도 스티어링 휠을 많이 꺾어야 돼요. 많이 꺾어야지만 차가 돌아갑니다. 물론 가장 긴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이 똑바로 가야 된다는 것도, 지금 핸들을 보면은 이게 이렇게 똑바로 잡았는데 타각을 계속 딱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똑바로 갑니다. 제가 지금 앞에 지금 정면에 직선 도로를 지금 한번 달려볼게요. 지금 달려보면은 제가 이거 꼭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자,
똑바로 갑니다. 자, 지금 직선 코스에서 자, 좀 이게 핸들 중앙으로 놔뒀어요. 자, 중앙으로 놔두고 가면 자, 이 상태로 가면 차가 우측으로 쏠립니다. 지금 똑바로죠. 똑바로 해요. 아주 우측 가죠. 계속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좀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프 글래디에이터 타시는 분들, 그러니까 지프 다른 차들도 비슷한데 타시는 분들은 계속 핸들을 이렇게 좀씩 잡아주면서 또 도로가 일정하지 않잖아요. 요철도 좀 있고 약간 좀 코스도 구불구불한 데 있으면 계속 이렇게 좀 잡아가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운전의 피로도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상쇄시킬 만한 매력이 있다. 그리고 얘는 유일하게 6기통이다. 이 엔진의 회전지가 이게 4기통과 6기통에 사운드 차이도 있어요. 묵직하면서도 약간 좀 이렇게 부드러우면서도 듣기 좋은 소리. 창문 여는 버튼도 다 이렇게 중간에 있잖아요. 진짜 되게 아날로그적인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게 뭐 억스단자, 외부 조명 같은 거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지프가 이번에 진짜 큰 변화를 생각하는 게 할인 없앤 거. 할인 없앤 거는 진짜 잘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지프같이 충성도 높은 브랜드의 차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애초에 이 차를 살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데 내 차 가격이 자꾸 너무 요동치고 시가로 바뀐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삽니까? 근데 이제 이런 가격 정책이 이제 요동치지 않게 꽉 잡아준 것도 큰 역할을 하고, 이번에 25년형 이제 고릴라 글라스라든지 문을 열 수 있는 버튼들이라든지 라디에이터 그릴이 좀 바뀌었거든요. 이런 25년형에 대한 달라진 부분들이 확실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찐 픽업의 냄새를 느끼고 싶다고 한다면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얘가 짱입니다. 얘가 진짜 찐 픽업 느낌이에요. 근데 이 픽업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사실 픽업이라고 얘기하면 좀 이렇게 공감을 잘 못하죠. 저도 사실 픽업에 대한 거 100% 이해를 못해요. 미국 사람이 아니니까. 그리고 미국은 땅덩어리 워낙 넓으니까 이 적재함이 SUV로도 안 돼요. 이만큼 그냥 대용량씩 사다 보니까 한번 차가 좋으면 이만큼 실어야 되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하다 보니까 가족들과 함께 타고, 그러면서도 이제 뒤에 적재함이 이만큼 물건 싣고 해야 되는 용도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지프 글래디에이터는 얘는 진짜 뭐 동학 능력도 그렇고 찐 오프로드 차이기도 하면서 그냥 감성이 댐졌다. 얘만한 차가 없다. 근데 연비는 제일 떨어집니다. 근데 얘 생각보다 공인 연비랑 차이 안 나요. 5.2잖아요. 이렇게 달렸는데도.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차들에 비해서는 연비가 그나마 나쁘지 않다. 이거 보시면 이 후방 카메라, 그냥 카메라 청소 이런 것도 생기고, 가까이 돌 뭐 있는지 이렇게 카메라가 추가가 된 거죠. 핸들도 진짜 무거워요. 사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없고. 자, 오늘 진짜 이 5대의 픽업 트럭, 하나 둘 셋 넷 다섯, 5대, 사실 뒤에 무쏘 EV까지 준비했는데 5대만 비교한 것만으로도 색깔이 완전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떠세요? 뭐 견인력이 중요한 분들은 3.5톤을 끄는 타스만이나 아니면은 뭐 콜로라도, 지프 글래디에이터가 꼭 필요할 수도 있고, 나는 견인력이 굳이 필요 없고 가성비가 가장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렉서 스포츠 칸이나 혹은 타스만 옵션을 조금 뺀 모델을 구매하실 수가 있겠죠. 자, 나는 근데 연비가 중요해. 연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포드 레인저 와이드 트랙 6,350이지만 할인받으면 5,000 중후반대로 이제 내려가다 보니까 가성비가 나름 괜찮아지고, 여기에 또 이제 디젤 엔진 2.2 렉서 스포츠 칸이 또 대안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난 가솔린이 좋아. 뭐 정해져 있죠. 2.7 터보 엔진에 314마력의 쉐보레 콜로라도가 또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승차감이나 주행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콜로라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오히려 생각보다 승차감 큰 충격 걸어주는 거 포드 레인저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진짜 나는 찐 픽업의 개성을 살리고 싶다. 지금 밑에 보면은 진흙 같은 거 했잖아요. 이거 지금 5%도 뛴 거거든요. 이 차는 진짜 이렇게 타야 되는 거예요. 얼라이가 틀어져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시 맞추면 됩니다. 원래 그러면서 타는 거예요. 개성이 강한 픽업을 생각한다면, 여유가 있다면 사실 지프 글래디에이터와 쉐보레 콜로라도가 어찌 보면은 찐 픽업의 냄새가 가장 많이 난다고 생각이 들 수 있죠. 가성비로 만약에 미국 찐 픽업 트럭을 사고 싶다? 포드 레인저가 저는 대안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 도로에 가장 맞는 거는 타스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가성비는 또 무쏘 스포츠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적재함도 다 비슷하고 하지만 만약에 좀 더 활용성 있는 건 확실히 미국 픽업 트럭이 400W짜리 이제 인버터가 있다 보니까 요거는 조금 실제로 이제 픽업을 많이 만들어 본 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이런 요건들이 조금 더 다른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픽업은 어떤 차인가요? 오늘 이렇게 5대를 모아놔서 비교해봤는데요.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해서 압축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도 이렇게 여러 대 모아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시승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 요거 중간에 잠깐 PPL 한 번만 할게요. 요즘 픽스글로벌 우파 모니터 지금 단독 이벤트 하고 있는데, 픽스글로벌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각 차종마다 맞는 어설프게 그냥 클립 같은 거 연결해서 끼는 게 아니라 각 차들마다 맞는 거치대가 있기 때문에 뭐 무쏘 EV, 렉서 스포츠 칸 아니면 뭐 토레스 뭐부터 시작해서 다 이 차에 맞는 거치대가 따로 있습니다. 픽스글로벌 우파몰 단독 이벤트고 7일간 진행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어렵게 갖고 왔거든요. 픽스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다 보니까 이런 이벤트 많이 안 해요. 우파몰만 단독으로 이벤트 진행할 수 있게 이번에 처음 도와줬으니까 특별 이벤트랑 이것도 액세서리 그 바 있어요. 연결할 수 있는 그 바까지 선물해 주니까 이번 기회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